신중호의 신중한 시선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미 증시는 반등세를 더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가 부담은 이미 선반영이 돼 있다라는 시각이 대두가 됐고요. 그동안 주도했었던 섹터도 올랐지만 그 이상 다우나 S&P가 더 강한 모습, 더불어서 금융이나 산업재, 중소형까지 매기가 확산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 지표를 보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빅테크 70주, 미국에서는 M7, 매그니피션트, 위대한 7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 파란색이 그 M7의 밸류에이션이고 빨간색은 M7을 제외한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입니다. 그리고 음영 처리된 부분은 M7이 S&P 다른 기업들보다 얼마나 비싼지에 대한 차트인데요. 육안으로 보시기에도 좀 많이 비싸져 있습니다. 비싸다라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만큼 상당한 주가 랠리를 보였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나스닥 100 지수에서 워낙 높아진 비중을 좀 기계적으로 낮추겠다라는 어떤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 24일부터 얼마나 조정이 될지에 대한 발표가 나올 텐데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패시브나 ETF 자금들은 기계적으로 24일에 이 M7에 대한 비중을 줄여야 되고 나머지를 높여야 됩니다. 이에 따르는 액티브 펀드들이나 해시 펀드들은 여러 가지 이제 수급적인 변화가 있을 텐데 그래도 좋은 점은 뭐냐면 이 M7에 대한 비중이 낮아졌을 때 다시 살만한 것들이 없다면 억지로 사다 보면 사실은 좀 낮은 가격에 살려는 모습 때문에 시장이 하방 압력이 놓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시면 아까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주, 소재, 중소형주들이 매기가 그리고 상승이 나타난다라는 거는 실적이 괜찮고 너무 쏠려 있었던 업종의 수급이 좀 확산되는 그런 이벤트로 맞이한다라는 측면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시장의 어떠한 에너지가 조금 더 건전해진다? 아니면 더 확산이 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기계적인 이벤트라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비중이 낮아지긴 하겠지만 시장에서는 오히려 반가운 이벤트로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중요한 확산의 이벤트까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 다음 차트를 보시면 이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차트를 가만히 보시면 PPI 그리고 수출 물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저녁에 나오는 미국의 물가가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이건 호재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중국의 PPI가 이렇게 낮아지고 마이너스권에 있다라는 거는 중국의 디플레 압력이 상당히 심하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의 성장률이 더 낮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아까 확산을 얘기 드렸는데 미국 내에서는 중소형주도 가고 확산이 되지만 글로벌하게 확산이 되려면 이 중국이 이 PPI가 올라서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 기대가 아니면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진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 인민은행에서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경기 부양 스탠스가 더 강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발전을 위한 금융 지원 정책을 더 연장을 했어요. 만기가 돌아오는 거를 조금 더 1년을 연장해줬다라는 거죠. 리스크를 조금 낮춰줬다라고 볼 수 있고요. 발개위에서는 내수 확대 전략을 더 확대했습니다. 자동차 소비를 지원을 더 강화하고 있고요. 친환경 서비스 등 새로운 형태의 소비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어제 그제 CPI와 PPI가 나오면서 디플레 압력이 높아지니까 정책이 나올 것 그리고 위안화가 되려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그리고 간밤에 위안화가 상당히 위안 달러가 하락을 하면서 위안화가 7.2를 넘어가니까 정책적으로 상당한 기대감, 정책적으로 상당한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 6.2에서 7.2가 2015년 이후의 지수 밴드, 즉 중국 당국이 관리하고 있는 위안화의 레벨이었거든요. 7.2를 넘어서다 보니까 워닝 시그널이 나오고 있고 거꾸로 7.2를 넘지 않기 위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어서 당장은 지표적으로는 크게 개선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7월 말 8월 초 그리고 9월에 갔을 때의 중국 지표는 이거보다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확산이 이제 중국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우리나라에 주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다음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빨간색은 OECD 경기 선행지수고 파란색은 우리나라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전체 코스피 지분율하고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아까 이제 중국의 경기 회복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빨간색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업종이 확산된다라는 거는 단순히 일부 종목에 의한 경기 회복이 아니라 전반적인 경기 회복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경기 회복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수출 시장의 40%가 개선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수출 모멘텀은 더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겠죠. 그렇다면 지분율이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한 7월 이후에 좀 금리가 올라가면서 그리고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불안감이 자극되면서 외국인들의 매수 매도가 좀 방향성이 없었는데 어제부터 또 유의미하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위안화도 앙증을 찾는 것 같고 보시면 경기가 회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파란색을 보시면 한 최근 10년간 저점에 있었어요. 저점까지 내려갔었습니다. 2015, 16년 레벨이 한 27% 정도였는데 이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올라서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이제 경기 선행지수의 선행성, 확산지수를 그려보니까 11월까지 올라가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11월까지면 앞으로 한 4, 5개월인데 최소 3분기 동안에는 외국인들의 지분이 더 강하게 들어올 수 있다. 그럼 제조업이게 되면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수출 기업이겠죠. 우리나라 수출 기업 아시겠지만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조선 이런 기업, 방산도 마찬가지고 최근에는 라면까지 해서 그런 제조업에 대한 지분율이 여전히 낮다라는 측면은 더 올라설 가능성이 높고 경기적인 측면에서 11월까지 올라가고 아까 중국의 모멘텀까지 부여되면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중국의 유동성 효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외국인들의 추세는 매도, 지분 축소가 아니라 매수, 지분 확대로 더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의 브리핑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M7이라는 빅테크들의 어떤 기계적인 조정이 이벤트가 있다. 다만 업종 확산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중국의 디플레 압력은 성장률 하향 조정에 안 좋은 소식이지만 또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그런 트리거로도 작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시장으로의 외국인의 지분율은 이제 바닥을 통과했기 때문에 조금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중한 시선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